안녕하세요. 이해광입니다. 오늘은 3월 16일 토요일이고요. 미국은 동부 뉴욕 시간으로 3월 15일 저녁입니다. 최근 들어 엔비디아가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큰 관심을 받으면서 주식 가격이 폭등하고 또 근래 들어 한 일주일간에는 오르락 내려가면서 소강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엔비디아의 상황을 좀 알아보고 그리고 이 주식이 얼마나 앞으로 성장할 수 올라갈 수 있을지를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달에 엔비디아 주식 가격이 한 60불이 채 안 됐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올해 1월 초에 480불이었고요. 그리고 2월 21일에 674불이었습니다. 오픈 AI가 AI의 놀라운 능력을 전 세계적으로 과시하니까 앞으로 IT계에서 화두는 AI다 그런 인식이 퍼지면서 이 AI 기술을 가능케 하는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그래서 주식 가격이 이제 오른 건데요. 근데 2월 21일 674분은 약간 소강 상태에 들어가 거였습니다. 주춤했는데 왜냐하면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조심스러운 투자자들이 과연 실적이 이런 기대를 뒷받침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조심스러운 분위기. 근데 실적이 정작 발표되고 나니까 전년 대비 한 260%의 수익이 증가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식 가격이 날개 돋친 듯이 지금 올라간 거죠. 그래서 2월 21일 614불이 2월 20일 다음 날은 785불 정도로 100불 이상이 껑충 뛰어가지고 어, 어, 주식시장 월가를 한번 크게 놀라게 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뭐 3월 7일 926불, 그 다음에 뭐 계속 880불대, 그래서 한 870불대에서 930불대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시총으로 볼 때 3월 14일 현재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회사 측면에서 2.198 트릴리언, 2조 달러에 들어가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에 이어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알파벳, 메타는 이미 가볍게 초월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생성 AI 모멘텀에 의존하는 시장이 됐는데 엔비디아가 이런 시장에 아주 정중앙에서 수혜를 받고 관심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이 소강 상태는 펀더멘털이 약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흐름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보여주고 이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모멘텀에 의존하는 시장인데 생성 AI 모멘텀에 의존하는 시장인데 모멘텀의 실체를 파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멘텀이 약화되면 현재 테슬라처럼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생성 AI로 인해 가지고 컴퓨터의 능력이 아주 놀라울 정도로 고도화되고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386, 486 펜티엄급 컴퓨터는 이제는 뭐 구식이 돼가지고요. 뭐 H100, H200 그런 새로운 차원의 AI 칩이 발달을 해서 뭐 이런 거는 인텔 등의 컴퓨팅 기술보다 한 20배 정도 빠르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을 엔비디아가 장악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프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있는 겁니다. 이 수요를 파악하는 것도 이거는 엔비디아가 뭐 자기 우리 제품을 사주세요 그러면서 홍보를 하면서 나오는 수요가 아니라 그냥 시장 그 AI가 화두가 되니까 모든 회사가 자발적으로 엔비디아한테 우리가 AI 필요니까 여기에 필요한 칩을 공급해달라. 그런 수요가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거는 엔비디아에게 상당히 큰 장점이다. 홍보의 필요가 없고 만들기만 하면 되고 제품을 업그레이드만 시키면 된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젠슨 황 엔비디아의 CEO죠. 그래서 AI는 전혀 새로운 투자 방식을 촉발했다. 그래서 인프라가 AI 세대를 촉발시키는 그런 인프라가 필요하고 이런 것이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2배로 향후 5년간 성장시킬 것이다. 이런 거는 시장 규모를 수백조 원 규모로 증가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 수요가 막대하니까 AI를 기반으로 한 성장에 자신이 있다. 그렇게 아주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생성 AI는 전혀 다른 컴퓨팅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타의 추종을 불가능하고 기존의 컴퓨팅 시슬 386, 486 펜티엄은 구식이 됐고 2024년, 25년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자신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로 인기 종목이 됐냐면요. 장중에 주식 거래량이 2월 중순 기록으로 할 때 한 75조 달러의 주식이 장중에 기록이 돼서 매우 이제 그 투자자들한테 선호되는 종목입니다. 하루 장에 75조 달러. 과거에 테슬라도 인기를 끌었을 때 보통 50조였는데 그거보다 훨씬 뛰어넘는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애플이나 MS의 거래량보다도 5배, 6배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과 열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를 반영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월 말 정도 기준으로 우리 한국 분들의 투자자의 서학개미라고 그러죠. 그분들의 엔비디아 투자는 한 53억, 한 54억 정도 되니까 한 5, 6조 정도 된다고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현재 이제 엔비디아가 과연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보는 견해가 여러 가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상당히 지금 고전을 하고 있거든요. 주식 가격이 과거 400불대에서 지금 100불대로 떨어지고 그래서 테슬라의 반사 효과로 엔비디아가 3조 달러 시총 3조 달러 클럽에 진입할 수도 있다는 견해가 나옵니다. 3조라는 건 현재 3조를 기록하고 있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1위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유일하고요. 그 다음에 애플도 3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생산 분야는 다르지만은 투자자의 관점에는 대체제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빼가지고 자금을 빼가지고 엔비디아를 옮기는 거죠. 그래서 만약 3조 달러를 가입하게 되면 애플이 현재 3.159 3조에 약간 넘거든요. 3.159조 정도 되는데 그러면 애플과 시총 1위를 놓고 경쟁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데 이거는 진짜 놀랄만한 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미 다이아몬이라고 JP 모간의 CEO가 있습니다. 이분이 2월 말에 마이애미에 있던 한 컨퍼런스에서 AI에 관한 평을 하면서 이 유명한 영향력 있는 투자자가 자신이 어떻게 AI를 보고 있는가를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AI는
과장이 아니고 아주 실체적인 것이다. 현실적인 것이다. 빠른 속도로 더 훌륭하게 효과적으로 스마트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AI 기술이 위험성도 있지만은 이거를 악용하려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서 사이버 전쟁에 대비해서 앞으로 계속 이거를 관리하고 주의를 해야 되지만은 엔비디아의 칩은 엄청난 수요로 제한된 공급을 바탕으로 엄청난 수요가 있어서 높은 가격으로 실적을 경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견해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켄 그리핀이라고 시타달의 CEO인데요. 엔비디아를 평가하면서 엔비디아는 현재 시장이 소수의 모멘텀을 창출하는 종목에 의존하는데 모멘텀이라는 화두는 AI죠. 엔비디아는 이것을 이용해서 엔비디아 칩을 이용해서 수익 창출을 아주 탁월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J 뮤즈라는 투자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엔비디아가 앞으로 현재 900불대에서 1200불로도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전 목표치를 상향 조정을 했네요. 그래서 주당 수익도 올라가고 그래서 하드웨어가 이제 그 B100이라는 엔비디아에서 많이 출시하는 B100이라는 AI 칩이 상당히 영향력 있게 빠른 속도로 컴퓨터 구동을 가능케 해서 투자 매출이 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소프트웨어도 향후 5년간 50조 정도로 성장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투자자들, 구매자들의 신뢰를 할 경우에 2027년까지도 탄탄한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그 데이터 센터 이게 보통 한 100조 달러, 100조 원 정도의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여러 개가 설립되면은 여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엔비디아의 칩이 사용되기 때문에 엔비디아에게는 한 500조 원의 규모의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핑크빛의 전망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한 16,000명 정도가 참석하는 GPU를 홍보하는 GTC 2025 행사가 열게 되는데요. 이 행사에서 엔비디아가 또 자사의 AI 칩의 홍보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고객을 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 칩을 현재 한 950불 정도에서 1100불 정도로 상향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고속 컴퓨팅 능력을 가지고 있는 GPU 테크놀로지를 홍보할 수 있는 GTC죠.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를 통해서 엔비디아 영향력이 더 확산될 수 있다.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AI 영향력을 신속하게 전파해서 여기에서 250조 내지 500조 규모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데서 초고속 컴퓨팅 인프라 구축에서 엔비디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또 엔비디아의 경쟁력이 점차 높아지고 강화되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될 정도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또 내년에는 약간 캐시플로우인데요. 현금 보유 능력이 내년에는 한 100조 원 정도 되고 3년에는 200조 원의 캐시플로우가 창출돼 가지고 엔비디아가 현재 치중하고 있는 AI 칩 분야 이외에도 더 다른 분야로 진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실탄을 구비하게 된다. 이런 면으로 볼 때 엔비디아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볼 때는 한 향후 1100불까지도 주당
가능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전망을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엔비디아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아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몇 군데에서 그렇게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오라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예측의 기초로 그 현실적으로 AI 기술이 필요한 필요성에 의해서 엔비디아가 당연히 탄탄한 수요를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아까 말씀드린 분석을 좀 심층적으로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러한 AI 기술의 출현으로 인한 엔비디아의 선제적인 시장 장악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한 10년을 걸리는 긴 기간의 프로젝트라고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때 초기에 한 3, 4년 그러니까 AI가 출현해서 이것이 정착하는 데는 한 10년 정도로 보일 때 예상할 때 초기에 3, 4년은 기초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시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이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결국 엔비디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도 한 2년 이상의 시간이 엔비디아가 한테 이제 주어졌다. 독점적인 지위를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이 2년 이상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엔비디아의 미래는 적어도 2년 이상은 약간의 2년 정도는 2년 약간 넘게 그 정도는 안정적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즐길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보고 그 이후에는 이제 각국이 자국에 맞게 자국의 필요성에 의해서 AI 인프라 구축을 시도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이거를 생산할 수 있는 진입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수십조, 수백조가 될 수 있는 그런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나가서 이 기존에 있는 그 엔비디아나 그런 그 선두 기업들이 기술 이전에 있어서 이런 선두 기업들이 기술 이전에 소극적일 것이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이후에도 2025년, 26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독점적인 지위 안정성이 좀 확보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에서 특히 이제 뭐 능력이 되는 국가겠죠. 엔비디아를 스스로 엔비디아 같은 능력을 스스로 구비해 가지고 자체 공급을 하겠다. 자국에서 스스로 자급자족하겠다. 그런 필요성을 갖고 모든 국가가 각자 자기 나라에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갖고 젠슨황 같은 CEO를 좀 기르겠다.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미스트럴 AI라는 스타트업이 이런 엔비디아 제2의 프랑스에서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되겠다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경쟁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AMD나 브로드컴이나 데일이나 오라클 등이 좀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경쟁사로서 앞장서고 있는 것은 AMD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회사죠. 그래서 AMD의 CEO죠. 리사 수는 자기네 회사가 아주 야심찬 청사진을 갖고 엔비디아와는 적어도 대등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젠슨황에 대적하기에 리사수는 아직 부족하다. 그런 게 시장에 공통된 평가 같습니다. 또 이제 AMD를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는 거는 타이틀을 또 그렇게 붙이는 데가 있습니다.
AMD는 엔비디아가 될 수 없고 엔비디아 미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평가하는, 그렇게 해서 네이밍을 하는, 이름을 붙이는 그런 회사에서 전반적으로 엔비디아가 향후 그 이 시장에서, AI 칩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선도를 하고 나머지 추종 기업이나 그런 데에서 나머지 10% 정도를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젠슨왕은 아주 여유 있는 상황에서 여타 회사들이, 특히 AMD도 그렇고 뭐 스스로 칩을 개발하는 건 뭐 자유다, 뭐 얼마든지 해라. 그렇지만 엔비디아는 이런 거 개의치 않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뿐이다 하면서 아주 여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엔비디아에 대한 그 불확실성, 불안정한 그 인식은 엔비디아가 제2의 테슬라가 되지는 않을 것인가, 그런 우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투자자들의 자세가 좀 있었던 건데요. 테슬라를 잠깐 좀 일견해 볼 때 현재 테슬라의 가격은 162불입니다. 3월 14일에. 근데 이게 이제 2019년에 벌써 한 5년 정도 돼가고 있죠. 162불이었습니다. 역시. 근데 이게 테슬라의 역대 최고 가격은 2021년에 한 409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당 가격은 뭐 500불도 안 됐던 거죠. 그런데 관심을 끌었던 건 테슬라의 시총이었습니다. 시총이 2021년, 그러니까 400불이 넘었던 그 테슬라 주당 가격이 400불이 넘었던 그 전성기의 최고 시총이 1.14 트릴리언이었습니다. 1조 달러의 시총이 이제 됐었던 거죠. 1조 달러가 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천슬러다 그렇게 비유도 하고 그랬었는데, 현재는 시총이 한 여기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한 5천억 정도 그렇게 돼서 엔비디아가 테슬라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그렇게 투자자들은 우려를 했던 건데, 이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두 가지 이 주식은 두 회사는 공통점이라고 그러면 서로 생산하는 품목은 틀리지만은 초고속 급등 인기주로, 대형주로, 첨단 기술주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에서, 엔비디아는 AI 칩에서. 그런데 이 CEO를 측면으로 볼 때, CEO를 비교해 볼 때, 젠슨 황을 가리킬 때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람이다. 좀 더 원대한 거죠. 혼자서 AI의 IT에서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성견지명이 있는 사람이다. 저 멀리 보고서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이 통찰력을 가지고 이거를 실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젠슨왕은 큰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머스크는 좀 더 이제 그 구체적으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고, 그래서 전반적인 그 비전으로 볼 때는 젠슨왕이 한 단계 위다. 그래서 크레이머 같은 유명한 분석가는 젠슨왕을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사람, 뭐 다빈치와도 비교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을 전반적으로 볼 때 또 첨언한다면 CEO의 리스크가, 일론 머스크는 그 좀 마약도 오고 뭐 예측 불가능하고 그런 면도 있어서 참 CEO 리스크가 좀 심심치 않게 언급이 되는데, 젠슨왕은 상당히 유연하고 젠틀하고 좀 착실합니다. 그리고 좀 제너러스하고 여타 경쟁사에게 관대하고 다 같이 발전하자.
그래서 예측 가능하고 그래서 CEO 리스크 측면에서도 엔비디아가 상당히 안정적이다. 그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상을 볼 때 엔비디아는 테슬라와는 다른 차원에서 앞으로 성장세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뭐 성장한다는 게 우상향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건 뭐 절대 있을 수 없으니까 계속 방향은 대체적으로 우상향하면서 고비고비 이제 조정을 거칠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과연 이런 분석은 나오지만은 현실적으로 엔비디아가 현재 긍정적이고 밝은 그 전망처럼 우상향의 성장의 길을 실현시킬 수 있을지는 또 별다른 차원에서 또 다른 차원에서 확인해야 되는 문제니까 앞으로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